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요, 휴무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제가 오늘까지 휴무날이라 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제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 싶어서 오전에 일찍, 오늘은요, 오전이 아니고 새벽같이 짝꿍이 6시에 가서 예약을 하고 9시에 가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아침에 해가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베란다에 나왔는데 햇살이 지금 잠깐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가 어디예요. 비 안 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바람이 좋아요. 병원 갔다 오는데도 바람이 아주 은은하니 자연바람으로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온도도 지금 적당한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요, 제가 5월이잖아요. 이제 5월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5월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5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여름 전에 방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아마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방제도 할 것이고, 또 미리 부지런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랍니다. 근데 그 방제가 100%는 아니죠. 이제 보통 확률을 조금 줄여준다는 거,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다육이한테도 예방주사를 맞추는 건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충도 했고 살균도 했고 했는데 왜 무름병이 올까? 왜 깍지가 생길까? 뭐 이런 게 좀 걱정이잖아요. 나는 관리를 잘했는데 다육이한테 자꾸 문제가 생겨. 나는 내가 키우면 잘 안 돼.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씩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한 가지씩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선배나 지인, 주변 분들께 또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보맘님들께 약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약 이외에, 약은 기본이에요. 약을 우선 다 쳐놓고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고 약을 전체적으로 방제, 규칙적인 거,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도 그래도 다육이가 병이 오지 않게 하는 그 디테일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한답니다. 예쁜 모습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일단은 다육이가 병이 오는 원인은 상처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처가 세균성 감염이 있고, 또 바이러스성 감염, 곰팡이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또 알려줘도 저도 뭐 이론적으로 읽어도 몰라요. 모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걸 다 디테일하게 외우고 뭐 병의 이름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디테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다육이들에게 상처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 그 상처가, 다육이들의 상처가 어떻게 생겨요? 벌레가 물어 뜯으면 다육이들한테 상처가 생기겠죠. 깍지벌레, 응애 뭐 이런 거에, 이런 각종 애벌레 이런 게 이제 파먹으면 다육이 상처가 생기겠죠.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다육이가 또 세균 감염도 되면서 또 바이러스성의 감염도 되고, 여러 가지 다육이의 특징적인 탄저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벌레로 인한 상처는 우리가 살충제를 해요. 약을 뿌려서 방제를 해서 깍지벌레 안 생기게, 응애 안 생기게, 애벌레 안 생기게, 뭐 새가 와서 쪼우지 않게, 뭐 이런 관리, 이런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으로 이제 방제를 하는 것밖에 없겠죠. 벌레를 최소한 안 타게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키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처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하엽일 때도 상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건드려 가지고 바싹 마른 하엽, 손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건드려서 바스락거리고 떨어지는 하엽, 그 정도는 띄워주시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창 같은 거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잡아 뜯어야 돼요. 근데 바싹 말랐다 하더라도 하엽을 띄었을 때는 상처가 아무래도 생기고, 더더구나 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엽을 띄다 보면 좀 덜 마늘 잎을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잡아뜯어요. 저도 잡아뜯습니다. 한 장이라도 남겨놓는 게, 반쯤 말른 입장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꺼림칙해요. 그걸 잡아뜯어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뜯습니다. 그러면 목대나 아이에게 상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엽 정리하실 때 바짝 마를 때 떼어주기, 요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다육이 100개 중에 하나가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육이들한테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핀셋. 하엽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분갈이도 하면서 이 핀셋이나 도구로 다육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죠. 하엽 정리하면서 생잎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도구도 이 감염의 경로가 돼요. 상처도 물론 생기지만 또 요 꼭지에 요걸 소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묻어 있는 세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핀셋, 가위, 뭐 이런 쪽집게,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알코올 솜이라도 잠깐 이렇게 사용하시고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끓는 물에 삶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이 소독을 싹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계속 이야기만 하니까 심심하시죠? 예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 상하 스페셜이랍니다. 꽃대를 잘라주긴 했는데요. 입장을 촘촘하게 빡빡하게 채운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요것도요, 한 4살, 5살 먹은 청키예요. 입장 수가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분갈이 시기가 지나서 이럴 거예요. 분갈이 하면 입장을 좀 채울 텐데 분갈이를 못해서 이렇답니다. 아, 투명은 진짜 예뻐요. 햇살에 비치면 이 투명한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거 뭘지 아시겠어요? 요 도구 다 소독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 엄마 손으로 이 다육이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손을 자주 씻는데, 뭐 요즘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분갈이나 뭐 다육이를 만질 때 장갑을 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갑을 껴도, 장갑을 안 껴도 이 다육이가 만약에 요 골드바이슬에 까맣게 물이 차는 입장이 생겼다거나, 물음이 한 자구 안에 왔다던가,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발견할 때 물이 찬 입장을 엄마 손으로 띄죠.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띄었어요. 근데 그 장갑 낀 손으로 바로 이 아이를 만진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의 1%, 그 1%의 1%를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계절상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겨울하고 봄, 뭐 이렇게 날씨가, 온도가 낮을 때는 그래도 감염률이 확실히 덜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레도 그렇고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낮으면 활동을 잘 안 해요. 번식도 잘 안 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각종 해충, 벌레도 깍지가 여기 생겼어도 이 아이가 기어가서든 뭐 토양 속에서든 번식을 할 수가 있고, 또 곰팡이병이나 세균성 바이러스가 토양 속에 기존에 있는 이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일일이 몰라도 돼요. 그걸 알 수 없는 토양성 세균병들이 여기엔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처를 안 내면 감염이 안 되겠지만, 또 하나는 상처가 살짝 났는데 온도가 높으면 요 벌레도 활동을 하고 세균도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조성이 되겠죠. 근데 그게 엄마 손으로 통해서, 이 아이 병이 난 엄마 손, 그러니까 물음병이 만약에 왔다, 이게 무슨 세균인지 곰팡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아이한테 병이 생겨서 입장을 만졌는데, 그 만진 손으로 이 다육이를 또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확률을 낮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 병이 없게끔은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로 인해서 병균이 옮겨가지 않게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게 요 손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일단은 병증이 난 아이를 만졌을 때는 그 다음 아이를 만지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게 매일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습성으로 되지만, 저도 진짜 뭐 요 아이 하나 만지고 손 닦고, 요 아이 하나 만지고 손 닦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다육이 뿌리 활착을 했나 안 했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흔들어 보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야 괜찮겠지만 다육이들을 가급적이면 손으로 만지지 않는 거죠. 자주 손을 씻거나 소독을 자주 하지 않거나 하면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는 거고, 입장에 까맣게 색이 변한 입장이라든가 무름에 와서 물이 찬 입장, 이런 거는 이제 세균성 감염이다, 통칭 바이러스니 세균이니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제 그런 감염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걸 만졌다고 한다면 다른 거를 연거푸 이것저것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을 옮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 그게 이제 다육 맘님들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 정도랍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하느라고 예쁜 아이들 일일이 호명하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루하니까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아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잠시만요. 아유, 햇살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뿌리 활착하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심자마자 금방 뿌리 활착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양하죠. 또 다육이 성격도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항상 약물 관리를 하는 이런 아이들, 이런 종류, 홍매화, 요게 9mm인가? 뭐 그래요. 뭐 이런 거. 또 여기 멀티카울리스틱, 또 요거 로사로아, 대부분요 입장이 빨갛고 초록빛을 띠면서 반짝반짝 입장에 윤기가 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이런 백분 입은 아이들보다는 좀 병충해에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또 세균성에 약해요. 세균성, 빗물, 물에 약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병증을 이겨내게 하는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는 소독, 뭐 벌레가 안 생기게 또 도구, 손 소독, 또 만지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통풍이에요. 통풍. 바람이 잘 통하게, 여름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한테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균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풍이 안 돼서, 습도가 높아서, 물이 과해서 이런 걸로 병이 많이 오죠. 그런데 요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살균제로 방지하는 거, 그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만지지 않는 거, 상처 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면역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칼슘제나 영양제, 분갈이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양 보충을 해주는 거, 분갈이한 지 오래된 아이들에게 이제 각종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를 조금씩 주는 거,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통풍, 여름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나마 그래도 거리대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은 통풍에 별 문제가 없어요. 자연바람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요 창턱 하나로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창턱 하나 사이로 여기는 굉장히 강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건강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요 창턱 안에는 자연바람이 들어와서 통풍을 원활하게 시켜준다고 해도,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햇빛을 많이 쐬는 아이들하고요, 이 간접광이나 오전빛 햇빛이 아무래도 부족한 환경에 있는 애들하고 이 면역력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쪽이 면역력이 훨씬 강하고 이쪽이 면역력이 훨씬 약하겠죠. 그리고 뭐 온실에서 큰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훨씬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통풍,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건 통풍은요 사계절 다예요. 사계절 단데 특히나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 때는 통풍의 위아래로 통풍이 잘 되게끔 시켜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거해 줄 수 있는 건 다 제거를 해주세요. 저도 물론 이제 이렇게 완대로 안 돼요. 이렇게 나무 선반을 쓰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고, 이제 이미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나무 선반은 요 철제 선반 녹이 막 이렇게 쓸었지만 구멍이 뻥뻥 뚫린 거하고 구멍이 뻥뻥 안 뚫린 거하고 다르겠죠. 요것도 미세한 차이가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얘는 병이 안 생기고 얘는 병이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꼭 나무 선반이고 철제 선반이 아닌데 해가지고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연하게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지 마시고요. 이렇게
더운 바람을 바깥으로 뿜어낸다는 느낌으로 바깥쪽으로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이렇게 통풍을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방법적인 게 생기겠지만 닭들을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키우다가 이제 하나가 아픈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른 자리 바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리예요. 요 자리가 요 아이한테 안 맞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리 바꿈을 여기서 바람이 좋은 요 창가 쪽으로 자리를 바꿈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요 아이에게 이 좁은 공간에서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 바꿈과 통풍만 시켜주어도 이 아이들에게 그 병증에서 감염되는 거에서 많이 좀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뭐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할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고, 그쵸? 자, 요거 스타버스 금 이쁘죠? 아직은 색을 안 빼고 있는 게 참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을 들이냐? 우리 집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양집인가 봐요. 정남양집.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하나 가득 있대요. 근데 다이가 다 초록초록하대. 왜 그러니? 글쎄요. 그분은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이실 것이고 또 들어온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어릴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건은 아주 좋지만 뭐 화분을 크게 쓴다든가 또 흙의 비율에 상토를 잔뜩 영양을 듬뿍듬뿍 줬겠죠. 이쁘니까 그렇게 했다든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씩 경험하면서 또 하나 있어요. 물이 안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 TP입니다. 이 TP가요. 물들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들기가 아주 힘들고 이런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빨갛게 물 들어오고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우리 집 아이는 물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TP는 최소한 3년 넘게 키워야 이 분홍색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종류 때문에라도 다이가 물이 안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숫자가 넉넉한데 우리 집 다이기는 물이 안 든다 하면은 햇빛만으로 물이 안 들거든요. 첫째는 지금부터 물이 들었던 아이들도 다 빠질 때예요. 빠질 때니까 여름 때는 물 드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가을에 되었는데도 물이 안 든다 하면 햇빛은 많은데 그러면 화분에 문제가 있는지 흙의 비율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다이기들 또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키우시면 그래도 알록달록 또 시간도 필요하죠. 1년 이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을 투자를 못 하신다 하시면 시간이라도 투자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이거 천물 아주 듬뿍 줬어요. 지금은 날씨있고요. 천물도 찔끔찔끔 안 주고 그냥 듬뿍듬뿍 줍니다. 자, 오늘 베란다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나마 예쁜 모습 보시면서 힐링 하시면서 제 말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그냥 화면만 켜놓고 보세요. 예쁜 모습만 보시고 그리고 조금 달기를 예쁘고 키우고 싶다 하시고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내가 관리하는데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휴무라 키핑장애가 살 일이 많아요. 얼렁얼렁 아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자리 바꿈도 해주고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이쁘죠? 아유, 투샷이 진짜 이쁩니다.